안녕하세요, 여러분. 한희재미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 한국사. 오늘은 삼국시대 네 번째 시간이고요. 삼국 중에서 조금 슬픈 가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신라 이야기 했잖아요. 한번 복습하고 가야 해볼게요. 자, 신라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라를 세운 사람, 누구죠? 아래서 나왔죠? 네, 박혁거세. 사로국에서 신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신라의 성장을 이끌었던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을 시켰던 왕 누구였죠? 법 만들었어요. 법흥왕. 그리고 백제와 나제의 동맹을 맺었었고요. 전성기는 몇 세기? 네, 마지막입니다. 4, 5, 6 중에서 6세기. 누구죠? 진흥왕. 그리고 신라는 삼국 통일에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특별한 조직이 있다고 했어요. 화랑도 맞습니다. 세속오개를 지켰고 삼국 통일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은 가야의 건국과 가야 생활과 문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삼국시대 하면 우리 고구려 신라 백제만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어디가 있었다고요? 네, 가야도 있었다 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가야가 신라에 먹히기도 하지만 처음에 분명히 가야도 요 부산, 김해 요쪽 지방에 가야가 있었습니다. 가야. 그런데 왜 가야는 삼국시대 안에 들지 못했을까요? 가야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가야는 신비한 철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가야에 철이 진짜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신비한 철의 나라. 그래서 그 부산 옆에 김해, 가야의 대표적인 그 도시 김해가 있는데요. 김해 박물관에 가면 가야 유적이 진짜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김해가 쇠금자에 바다해 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철의 바다. 그러니까 철로 바다를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철이 많이 났던 지역이라는 거죠. 자, 고구려, 백제, 신라하고 가야가 뭐가 다르냐? 뭐 때문에 가야를 안 끼워주느냐 한번 보면은요. 가야는 왕이 있고 족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맹왕국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있기는 있었어도 이 왕이 아주 힘이 센 그런 왕이 아니라 그냥 이 족장들의 대표 정도인 나라였다고 하면은요. 고구려 백제 신라는 중앙 집권 국가인 거죠. 신하들 위에 귀족, 그리고 제일 위에 왕이 이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중앙 집권 국가예요. 조금 다르죠. 예. 약간 비슷비슷한 조직의 족장들 사이에서의 그 그룹에서 조금 대표가 되는 왕이고 여기서 중앙 집권 국가는 힘이 다 한 곳으로 모이는 거예요. 왕으로. 그래서 가야는 연맹 왕국인데 중앙 집권 국가로까지는 힘을 키우지 못했다. 그래서 삼국시대 안에는 넣어주기가 조금 애매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우리 부여, 고구려 막 요렇게 철기시대 여러 국가들 할 때 마한, 진한, 변한 했었잖아요. 요 변한을 이은 나라가 바로 가야입니다. 변한을 이었어요. 변한은 낙동강 유역에 자리 잡았고 그때도 이미 철이 유명했죠. 네, 철은 오늘 여기 있다가 내일 다른 곳에 가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 지역이 철이 정말 많고 아주 우수하고 질 좋은 철이 많았다고 합니다. 변한을 이은 가야, 이 가야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가야의 건국신화 한번 볼게요. 낙동강 유역 평야지대에 가야라고 불리는 작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당시 가야는 왕이 없었고 9명의 촌장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신라 이야기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신라는 6개였죠. 거기도 6개 부족의 촌장들이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가야도 낙동강 유역입니다. 평야지대에 9명의 촌장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신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9촌장과 마을 사람들은 구지봉에 올라 나무 막대기로 땅을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대요. 어떤 목소리가 들렸느냐?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놓아라. 만약에 내놓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이런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막대기로 땅을 두드려라 라고 목소리가 들려온 거죠. 그 목소리가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놓아라. 만약에 머리를 내놓지 않으면 구워 먹을 거야. 라고 막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이 막대기로 땅을 두드리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이때 머리는 이제 우두머리, 대장, 이런 뜻도 되겠죠. 이렇게 하늘에서 신의 목소리가 하라는 대로 사람들이 다 그 구지봉에 올라가서 막대기로 땅을 두드리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놓아라. 뭐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요 9가지 지역 촌장들은 요렇게 있었어요. 요건 여러분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니까 하늘에서 붉은 보자기에 싼 금빛 상자가 쭉 내려옵니다. 이게 뭐지? 상자를 열어보니까 6개의 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에서 6명의 사내 아이가 나왔습니다. 가야는 이 연맹 국가라서 그런지 알도 같이 내려왔어요. 6개가 내려왔는데 그 알에서 6명의 사내 아이가 나옵니다. 가장 먼저 태어난 아이가 김수로였어요. 그래서 그는 금관가야의 임금이 되었고 나머지 5아이도 각각 5가야의 임금이 되었다. 가야는 금관가야, 대가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6개 가야가 있었는데 이 6알에서 나온 아이들이 하나씩 가야를 맡은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먼저 태어난 김수로가 금관가야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자, 알 6개. 그래서 그 김해 박물관에 가면은 그 구지봉처럼 이렇게 알 모형도 만들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김해 가게 되면은 꼭 그 박물관 한번 가보세요. 가야의 유적을 정말 잘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시설도 잘 됐고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는 곳도 많이 있어요. 자, 가야의 시조 6개 알 중에 제일 먼저 태어난 김수로 한번 볼게요. 김수로 왕, 금관가야의 첫 임금. 첫 임금을 시조라고 합니다. 최초다라는 뜻이죠. 시작한 할아버지, 시작한 조상, 뭐 이런 뜻입니다. 금관가야의 첫 임금 김수로고요. 요렇게 요거 이제 있습니다. 이 김해 박물관 옆에 요런 구지봉 있는 언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시고요. 낙동강 유역에서 성장한 가야. 지금 부산이 낙동강 유역을 끼고 있죠. 그죠? 낙동강 유역의 평야지대 6개의 작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야 6개 볼까요? 소가야, 금관가야, 아라가야, 대가야, 성산가야, 고려가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죠? 이 6개 지역에 각각 6개 아래서 태어난 왕들이 간 거예요. 그래서 가야를 다스린 거죠. 김수로는 여기 지금의 김해 지역, 여기 금관가야의 왕이 되었다. 자, 그 다음에 네, 지금 가야가 표시되고 있고요. 이 가야는 낙동강을 끼고 있고, 그리고 금관가야는 바다하고도 가깝잖아요. 그쵸? 그래서 산과 강과 평야와 바다가 모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먹을 게 많았어요. 풍부한 농산물. 원래 강하류 지역이 농사가 잘 되잖아요. 강물이 이렇게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영양가가 많은 것들이 땅에 있기 때문에 강하류 지역은 농사가 잘 됩니다. 풍부한 농산물이 있어서 먹을거리가 많았어요. 거기에다가 또 뭐 철이 있었잖아요. 먹을 것뿐만이 아니라
팔 것도 있는 거죠. 다른 나라에 팔 것도 있고 철이 많으니까 농기구도 많이 만들 수 있고 한 거죠. 가야에는 질 좋은 철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질 좋은 철을 수출을 했습니다. 어디에? 중국, 외 등, 외는 지금의 일본이에요. 중국하고 외 등 여러 나라에서 가야의 철을 구하기 위해 바닷길을 이용해서 왔어요. 얼마나 좋으면 그랬겠어요. 가야와 철을 교역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가야는 먹을 것도 많았고 돈도 많았죠. 네, 철을 팔면 되니까. 지금처럼 이 금을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금괴로 만들잖아요. 철도 이렇게 그 네모 반듯하게 해서 팔았다고 합니다. 요거는 가야에서 만든 철로 만든 갑옷이에요. 철제 투구와 철제 갑옷. 투구는 머리에 쓰는 거, 요거는 갑옷. 이런 것도 다 철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야가 철이 얼마나 많았냐면 싸움할 때 말한테도 철로 이렇게 만들어서 입히기도 했습니다. 자, 김해. 네, 요게 쇠거든요. 쇠. 철이죠. 그래서 철이 오가는 바다 또는 철이 나는 바다, 철로 된 바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김해를 철이 오가는 바다라고 해석을 하면 요거는 뭐죠? 네, 철을 왔다 갔다. 네, 철을 가지고 가고 철을 가지러 오고 하는 그런 바다가 되는 거죠. 김해. 그리고 문화 수준이 높았어요. 여러분, 문화는요, 배가 고프면 발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좀 배가 부르고 하면 여유가 생기니까 네,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예쁜 것도 관심이 있고 하죠. 그래서 문화 수준이 높았다는 것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았다. 즉, 배가 고파서 늘 고생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좋은 척도가 됩니다. 문화 수준이 높았던 가야, 요런 수레바퀴 모양의 토기. 사실 그릇이잖아요. 그릇을 뭐 저렇게까지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예쁘게 이렇게 만드는데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가야금, 지금도 있는 가야금, 한국 전통 악기죠. 줄이 12개고 앉아서 이렇게 누르면서 켭니다. 가야의 유적지에서 수레바퀴 모양 토기 등 여러 가지 유물이 발견이 되었고 다른 지역의 유물과는 조금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연주되는 가야금도 가야의 유물이죠. 그러니까 음악도 사랑했고 그리고 예쁜 이렇게 아주 독특한 그런 물건들도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화 수준이 아주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야가 그런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야는 그냥 철도 많이 나고 먹을 것도 풍부하고 하니까 이런 전쟁이나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고구려 장수왕이 평양성으로 도읍지를 옮기면서 한강 이남으로 쭉쭉 밀고 내려오죠. 그리고 신라와 백제는 이 자기들의 영토를 찾으려고 하면서 가야를 계속 괴롭혔어요. 네. 이 가야가 얼마나 또 탐나는 땅이겠습니까? 저 위쪽에서는 한강 유역, 밑에는 낙동강 유역이 굉장히 자기들이 차지하고 싶은 땅이니까 백제와 신라는 가야를 계속 간섭하고 성장하지 못하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야가 견딜 수가 없었겠죠. 그 위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 가야는. 그래서 가야가 버티다가 결국은 신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데요. 금관가야는 신라 법흥왕 때 멸망을 하고 대가야는 신라 진흥왕 때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가야를 정복한 신라가 뭐가 좋아졌겠어요? 완전히 그 좋은 땅, 농사가 잘 되는 좋은 땅, 넓은 평야와 낙동강 유역. 강에서도 또 먹을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가야의 문화 유산, 그리고 가야의 뛰어난 인물들까지 다 신라로 흡수가 되게 됩니다. 신라는 가야를 차지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얻었어요. 가야를 정복한 신라가 엄청난 이런 혜택을 받게 된 거죠. 가야 사람들이 조금 더 그 무력이나 힘 이런 데 관심이 있었다면
한국의 역사가 많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자, 일단 가야는 신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김수로가 누구죠? 네, 가야를 세운 사람이죠. 김수로 왕의 왕비 허황옥은 인도의 공주였습니다. 네, 인도의 공주. 그래서 아유타국의 공주였는데 배를 타고 와서 왕비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김해 김씨하고 김해허 씨를 친척으로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아유타국, 인도에서 온 왕비니까 한국에 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김수로 왕이 허라는 성을 내려주고 김해허 씨로 짓습니다. 그럼 결국은 같은 성씨잖아요. 엄마 아빠 같은 그러니까 그래서 그 김해 김씨와 김해허 씨는 같은 친척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 이유가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가 이제 가락국으로 와서 왕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 김수로 왕과 허황옥의 이야기, 한국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허황옥. 근데 지금도 인도 아유타국과 한국말이 단어가 똑같은 게 많다고도 하죠. 네. 이런 그 그림들도 있습니다. 예. 배를 타고 오는 장면, 이런 것들이 그림으로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촌장이 나라를 다스리던 사로국, 신라의 옛 이름이죠. 그리고 가야. 조금 이제 비슷하죠. 보면은요, 왕 없이 촌장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근데 사로국은 신라가 되면서 중앙 집권으로 변화하고 가야는 그렇게 되지 않은 거죠. 신라의 첫 임금 박역거세, 가야의 첫 임금은 김수로인데요. 비슷한 점이 많죠? 다 아래서 태어났잖아요. 나라를 세운 사람이 아래서 태어났다는 건국 신화가 3개 있습니다. 네. 고구려, 신라, 가야. 고구려 주몽도 아래서 태어났잖아요. 그쵸? 신라의 박혁거세와 가야의 김수로 모두 아래서 태어나는데요. 이 알은 태양을 상징한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신비롭고 특별한 존재, 하늘이 보낸 아주 뛰어난 인물이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이 내려준 사람이 세운 나라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진짜 뛰어난 나라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건국신화에 알을 등장시켰다라고 보는 것도 있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만든 나라니까 우리도 다 특별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국과 가야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수업 마치면 되겠어요. 건국 이야기하고 세운 사람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고구려, 주몽, 백제, 온조, 신라, 박역거세, 가야, 수로, 김수로. 그 다음 고구려 건국 이야기는 알을 깨고 나오죠. 어디? 졸본 지역에 고구려를 세웁니다. 백제, 온조는 네, 주몽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어디? 한강유역, 위례성에 자리를 잡고 백제를 세웁니다. 신라의 박역거세는 사로국의 한 촌장이 발견한 알이죠. 네, 알에서 나왔어요. 사로국의 첫 번째 임금이 되었습니다. 가야 김수로는 6개 알 중에 가장 먼저 태어났고요. 금관가야의 임금님이 됩니다. 가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디에서 낙동강 유역에서 여러 개 작은 나라들이 모여서 건국을 했고요. 바닷길을 이용해서 중국하고 일본 등과 활발한 교류를 했습니다. 뭐가 많이 났죠? 질 좋은 철이 많이 났죠. 근데 어디에 의해 망했어요? 신라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자, 삼국의 성장과 발전, 우리 삼국의 건국 봤고요. 백제, 고구려 전성기, 신라 전성기 다 봤습니다. 이제 이 신라의 전성기에 이어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거 이야기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거예요. 시기적으로 한 번만 봅시다. 기원전 1세기경에 삼국이 건국을 하고요. 백제 전성기가 4세기, 고구려 전성기가 5세기,
신라 전성기가 6세기입니다. 삼국 통일은 네, 7세기예요. 세기는 10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300 몇몇 몇몇 년 이때가 4세기예요. 400 몇몇 몇몇 년이 5세기. 그러니까 6세기는 500년 되고 7세기는 600년 되죠. 요렇게 각각 삼국의 성장과 발전이 100년을 주기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도 정리를 해두면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삼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강유역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국이 한강유역을 차지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네, 한반도의 중심에 있다. 그리고 넓은 평야가 있어서 농사 짓기에 좋다. 아까 그랬잖아요. 낙동강 유역도 농사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런데 낙동강은 너무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강 유역이 중심에 있어서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한강을 통해 물건을 여러 지역으로 옮길 수 있고요. 바다를 통해 중국과 교류하기도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 유역을 차지하려고 세 나라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겁니다. 삼국과 가야를 세운 사람 전성기 마지막으로 볼게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제 여러분 지겹죠? 근데 지금은 지겨워도 좀 있으면 잊어버리니까 계속 복습해야 돼요. 고구려 주몽 105세기, 광개토대왕 장수왕, 백제 온조 4세기, 근초고왕 신라, 박역거세 6세기, 진흥왕 가야, 김수로 6세기의 멸망. 아, 가야 슬픈데요. 그쵸? 자, 요거는 여러분 그냥 툭툭 튀어나올 정도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줄긋기 한번 해볼까요? 삼국과 가야의 건국 이야기. 고구려는 누구? 주몽. 그리고 졸본의 나라 세웠어. 백제는 온조 어디? 한강. 신라는 박역거세 어디? 사로국이고요. 가야, 김수로, 금강가야. 되죠? 네, 여러분 다 알죠? 자, 그 다음 세운 사람. 건국 이야기 공통점, 의미 볼게요. 주몽, 박역거세, 김수로 다 공통점이 뭐다? 아래서 태어났다. 의미가 네, 특별한 존재, 하늘이 보낸 사람, 존경의 대상. 그래서 우리나라 특별해, 그러니까 나도 특별해.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했습니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아까 그 삼국의 성장과 발전에서 하나 더 얹었어요.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새로 얹어진 것만 알면 되잖아요. 4세기에 북쪽 고구려 공격하고 남쪽 마한 정복했다. 4세기니까 백제. 그죠? 고구려는 북쪽 영토, 남쪽 영토까지 다 넓혔다. 신라는 대가야를 정복했다. 순수비도 세우고 화랑도도 알아둬야 되는 거고요. 7세기의 통일신라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여러분 삼국시대에 대해서는 시험도 많이 나오지만 이런 거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뭐 충청도 공주나 부여 이런 쪽을 여행 갈 때 아 여기가 백제 유적이구나. 또 경주를 가면 이게 신라 유적이구나. 김해를 가면 이게 가야 유적이구나. 이런 거 생각하면서 공부하면 훨씬 재밌으니까요. 알아두세요. 알아두면 모두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한국 속담 알고 싶어요. 한국어 어휘가 너무 어려워요. 한국어 관련한 정보 어디에 있을까요? 네이버 카페 한국어 놀이터 한이재미로 오세요.